안녕하세요. AWS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에 대해서 발표할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AWS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설계하고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할 예정입니다. AWS에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필요한 7가지 보안 영역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7가지 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ecurity Foundation입니다. Security Foundation은 보안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원칙과 구조로서 기본적인 보안의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보안을 어떻게 할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떤 표준과 정책을 따를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 구조 및 조직 단위 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런 환경 전체의 기본적인 설계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필러는 IM인데요. IM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IM은 클라우드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사용자, 역할, 그룹의 권한을 관리합니다. 이때 사용자와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만 접근하도록 제한하는 최소 권한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부여되면 남용이나 내부자에 의한 위협이 커지고, 권한이 너무 부족하거나 좁으면 업무에 불편함을 느껴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텍션입니다. 디텍션은 보안의 위협을 발견하는 단계로서 해당 단계에서는 내외부 위협에 대한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과 로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변화나 이상 신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보호입니다. 인프라는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VPC나 시큐리티 그룹, 네트워크 어세스 리스트 등을 통한 경계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통해서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와플을 통해서 웹 공격을 차단하는 등과 같은 이런 기술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프로텍션입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보호 대상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전송 등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것으로는 암호화, 백업, 접근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고 대응으로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어떤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식별하고 침해 당한 시스템을 경비하고 그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복구를 진행하는 총체적인 절차가 여기 사고 대응에 속합니다. 이런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응 계획이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정기적인 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필러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인데요. 개발 및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코드나 라이브러리, 배포 단계에서 보안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는 코드 QL이나 인스펙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이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에서는 리소스, 사용자, 트래픽이 매우 방대하고 분산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위협은 내부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존재하는데요. 외부의 경우에는 디도스나 계정 탈취 등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는 실수 또는 악의적으로 이러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SIEM입니다. SIEM은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보안 정보와 이벤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시, 탐지, 대응까지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SIEM은 여러 계정이나 여러 서비스들의 로그들을 중앙에서 수집하고 수집된 로그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들을 대상으로 보안 위협 이벤트나 어떤 것이 이상 행위로 간주되면 트리거되어 경보가 발생하고 자동화된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제 AWS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그 수집 단계에서는 먼저 다양한 사용자, 리소스, 트래픽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 로그를 수집하는데요. 이런 로그 수집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서는 누가 어떤 API를 요청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합니다.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단에서 생성되는 로그를 수집하고 AWS 컨피그에서는 리소스 상태 및 변경 이력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수나 고의적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에서는 VPC 단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단의 트래픽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접근을 하는지, 데이터가 어디로 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그들은 분석과 탐지 과정을 거칩니다. 가드듀티에서는 악성 행위, 의심스러운 API 호출, 그리고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등을 탐지합니다. 이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어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인스펙터는 CV라는 공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스캔합니다. 이때 점검 대상은 EC2, 컨테이너, ECR, 람다 등이 있습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는 보안 기준에 맞춰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 곳에 모아 상태를 점검하고 점수화합니다. 이렇게 한 곳으로 중앙화된 로그들은 아테네와 같은 분석 도구와 연계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SQL 쿼리 질의를 통해 분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텍티브는 보안 이벤트끼리의 상관 그리고 연계 분석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추적합니다. 이처럼 기준치 이상의 이상행위 그리고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는 탐지 시에 알람이 트리거되고 대응을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AWS 서비스로는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 그리고 람다 등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AWS 환경에서 보안 점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시각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먼저 프라울러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해 AWS 계정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 도구는 AWS 보안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설정을 검사하고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보안 점검 결과는 시큐리티 할 수 있도록 통합해줍니다. 다음 단계는 이벤트 브릿지입니다. 시큐리티 허브에서 감지한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 브릿지가 이를 트리거 삼아 실시간 대응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벤트 데이터는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흐르고 S3 버켓에 저장됩니다. 파이어호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테나를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는 퀵사이트를 통해 대시보드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담당자가 현재 보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그림은 퀵사이트를 통해 구축한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류 기준을 통해서 분류된 이벤트들을 보기 쉬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AWS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